현재 음원 차트 상위권은 여자 아이돌의 곡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K-팝 걸그룹의 역사를 쓰고 있는 블랙핑크와 뮤직비디오로 냅다 멤버들을 공개하며 파격적으로 데뷔한 뉴진스, 음원과 음반 모두 성공적인 스코어를 보이고 있는 아이브와 오랜만에 뭉친 소녀시대, JYP의 있지와 나영까지 어느 때보다 여자 아이돌들의 음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자 아이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비슷한 시기에 음원을 발표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 성공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선공개곡만으로 화제성을 잡으며 음반 선주문량 200만 장을 기록한 블랙핑크나 앨범 초동 기간 동안 100만 장을 팔아치운 에스파같이 여아이돌은 음원에 비해 음반은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성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남자 아이돌들은 생각보다 대중들에게 각인된 팀이 많지 않습니다. BTS나 엑소같이 대중적으로 유명한 남자 아이돌들은 이미 데뷔한 지 꽤 시간이 지났고, 빅뱅은 얼마 전에 음원을 발매하긴 했으나 이미 그룹 활동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죠. 세븐틴이나 NCT와 같은 그룹이 유명세를 끌고 있지만 엄청난 음반 판매량에 비해 음원 성적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스트리밍의 집계 방식도 변했고 음악과 유행도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성적을 비교할 순 없지만, 음원을 냈다 하면 차트 1위에 오르던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돌들이 최고의 전성시대를 보내고 있는 지금, 남자 아이돌은 왜 점점 대중성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국내 아이돌 시장이 커진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돌이라고 해도 국내 팬들을 겨냥한 콘텐츠들이 많았고, 노래를 홍보할 때도 TV 같은 지상파 매체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며 대중들과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자 국내 대중들만 타겟으로 음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시장이라고 해도 일본, 중국 등 아시아를 겨냥한 그룹이 많았다면 BTS의 성공 이후 북미 시장을 노리는 그룹들도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음반 판매나 콘서트 등 마케팅 활동의 범위가 해외까지 넓어지면 국내 시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콘서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티켓값만으로는 공연장 대관비도 빠듯하여 굿즈 같은 부가적인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지만, 해외 콘서트는 티켓값이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경우도 있어서 비교적 더 여유롭게 수익을 올릴 수 있죠. BTS의 경우 미국에서 공연 한 회당 매출이 329억 원이었고 총 4차례 공연으로 1315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하죠. 빅히트의 2020년 매출액을 보면 BTS의 해외 수입이 국내보다 2.5배 더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K-팝 가수들을 접하기 쉬워졌고, 우리나라 가수들도 활동 영역을 넓히기 수월해진 면이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당연히 기획사들은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해외 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컨셉이나 콘텐츠를 지향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K-팝을 듣는 해외 팬들을 겨냥하여 음악을 만들다 보니 국내 대중들의 취향과는 동떨어진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고, 예전처럼 TV 같은 매체에서 자주 아이돌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관심도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 아이돌은 어떻게 이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여자 아이돌은 남자 아이돌보다 음원에 강했습니다. 그만큼 대중들에게 남자 아이돌보다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여자 아이돌들은 대중들의 취향과 조금 동떨어진 음악을 하더라도 한 번쯤은 더 들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광고계에서는 3B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3B는 아기, 여성, 동물 세 가지를 뜻하는 것으로 셋 중 하나만 광고에 등장해도 그 광고는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자 아이돌도 이러한 법칙에 적용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때는 여자 아이돌들의 음악도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힙합과 어쿠스틱 가수들이 차지했었죠. 하지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여자 아이돌들의 음악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컨셉이 인기를 끌면 우르르 비슷한 컨셉을 내놓던 그룹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하우를 갖게 되었고, 그만큼 다양한 음악을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음악들을 보면 뉴진스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이지 리스닝을 내세우고 있고, 아이브는 디스코, 소녀시대는 데뷔 때의 향수를 느낄 만한 곡, 블랙핑크는 뚝심 있게 밀고 있는 힙합 기반의 리듬에 멤버들의 장기를 보여줄 수 있는 곡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 아이돌들도 다양한 음악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 변화가 여자 아이돌들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고 멤버들의 수까지 많다 보니 비슷한 음악에 비슷한 컨셉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여성 리스너들은 남녀 아이돌 가리지 않고 음악을 듣기도 하지만 남성들은 남자 아이돌들의 노래를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선호하는 장르가 더 뚜렷한 경향이 있어 그 장벽을 뚫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죠. 엑소가 엑소플래닛에서 온 초능력 컨셉을 내세우며 그게 유행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룹마다 세계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매니악한 부분은 대중들의 관심을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엑소는 세계관을 내세운 거의 첫 번째 그룹이었고, 으르렁이라는 곡으로 당시 10대와 20대에게서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에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이후 만들어지는 그룹들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관을 앞세우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은 초반의 흥미를 잃어버렸죠. SM에서는 에스파를 필두로 자사의 모든 가수들을 광야라는 세계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에스파는 데뷔 때부터 광야를 중요한 컨셉으로 다뤘고 음악이나 뮤직비디오에서 전반적으로 광야를 각인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들이 더 쉽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파는 광야라는 공식을 초반부터 각인시킨 것이죠. 사실 아이돌 산업 자체가 과거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돌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의 활동 비중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돌들은 국내외 팬덤 속에서 더 견고하게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죠. 이런 활동 변화는 아이돌 음악 시장의 흐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어 팬층을 만들어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 성공하는 건 시장 원리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대중성과 코어 팬 중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코어 팬덤 쪽으로 산업이 발전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 중에서 BTS와 같이 대중성과 팬덤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룹들이 많이 탄생하면 좋겠지만, 그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남자 아이돌들의 음악은 난해하고 팬들만 듣는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그들이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아닐까요?